이게 왠지 내 실력 때문에 버는 것 같지도 않고 무조건 최종적인 건 실적이다. 주식시장에서는요 돈 벌면 장땡이에요. 그 안에서 타짜가 될 각오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좀 비벼보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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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주식투자 스타, 고대 주식투자 아이고. 스타 두 분 네. 만나서 함께 주식 투자에 대한 썰을 푸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이름 먼저, 성함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투자 한 4년 차. 이름은 윤성필이고요.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랑 컴통학과 재학 중이고 키움증권 모의투자 대회에서 1등을 했었습니다. 와, 이렇게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야죠 또. 대단하네.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필드명이 있지 않으신가요? 필드명? 그거는 좀 민망해서 그건. 그러면 이번에는 고대 스타. 스타라고 하기엔 조금 모자르지만 저는 나이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나이준이라고 하고요. 고려대 경영학과 3학년 재학 중이고 주식 투자 시작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고요. 뭐 타링에서 작게 그냥 스터디처럼 학생이 도대체 몇 명이신지. 약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UBS 증권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주식팀 인턴하고 있어요. 여기서 박수 한번 쳐야겠네. 근데 두 분이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시는지도 궁금해요. 약간 다른 방법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주식 투자의 본질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사고 이 회사가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접근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강의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기업 가치 평가에 중점을 네네, 두고. 기업 가치 평가. 그러면 성필 씨는? 네, 저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세상에 이제 자본주의니까 돈이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럼 지금 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는 눈을 한번 키워보자라는 게 주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중점. 똑똑한 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래요? 숫자 그런가요? 감각 좀 있고 아, 그래요? 똑똑한 분들이 하는 거라. 기업 가치 투자는 어떤 분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저 같은 소시민 투자자들이 그냥 소형차 한 대 정도. 대선 테마주 정보에 대해서 자신 있으세요, 두 분? 저는 테마주를 안 하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은 대선 테마주를 할 타이밍은 아닌 거죠. 오히려 지금 사야 된다면 지금 오히려 반기문 사야 돼요. 지금. 왜요? 네. 반기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 의지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제 한 몸을 불살려서라도 제가 노력할 용의가 있다. 거의 그런 거 반기문이 아니에요? 대선 때까지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 언젠가 한번 또 가니까. 이게 테마주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에 주식이라는 건 길목 지키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를 때 따라 사면 위험하고 네, 그 전에 맞아.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뜨는 거 이재명인데 이재명 이재명 따라가면 위험해요? 그럼 위험하죠. 진짜요? 네. 대선 테마주의 매력은 대선 때까지 계속 말 나온다는 얘기라서 아니면은 잠룡들 중에 하나 잡아가지고 뭐 안희정이라든지 유승민이라든지 아. 이런 사람. 근데 이제 막 크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이제는 뭐 하루에 많이 올라도 한 5에서 10%? 만약에 이런 얘기 하면 잡혀가는지 모르겠는데 박근혜가 하야를 하면 뭐 하나는 가지 않을까요? 하야는 이제 왕한테 쓰는 말이기 때문에 퇴진이라는 말을 쓰도록 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나운서분 적절한 용어 선택.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금 촬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물어가지고. 그 혹시 재료라는 게 있잖아요. 테마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이 재료 얼마나 강력한 재료냐인데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얼마나 연관관계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게 좀 관련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세훈이 한참 서울시장 이후에 이제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으로서 오세훈 테마주가 나왔을 때 그 굉장히 강력하게 묶였던 테마주가 지능기업 우선주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하던 때에 실제로 지능기업한테 수주를 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이 대선 주자가 된다면 좀 더 그쪽에 수주를 한 번 더 줄 가능성이 일단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약간 눈에 보이는 테마예요. 근데 이번에 반기문 테마 같은 게 너무 테마가 강력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도냐면 고등학교 동창회가 테마주예요. 사진 한번 같이 찍으면 사진 심지어 최종적인 테마는 어디까지 갔냐면 충북 음성 출신이시잖아요. 음성에 이 회사가 단순히 소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테마주를 묶여버려요. 근데 그런 게 실제로도 테마주의 역할을 해요? 사람들이 관심만 가지면 테마주가 될 수 있어요. 기업 가치가 어떻든 상관없고 어쨌든 주식의 가격은 주가는 수급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아무리 안 좋은 회사고 누가 봐도 망해가는 회사인데 모두가 집단 최면에 걸려서 이 회사 사기 시작하면요 주가 오르는 거예요. 대선 주자들의 이제 출신지랑
그런 걸 좀 많이 찾아다니거든요. 그런 거를 실제로 많이들 검색을 해요. 아, 많이 진짜요? 검색을 하고 교류 독감이 터지면 일반인들은 아, 닭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해요. 근데 여의도 가잖아. 야, 교류 독감 테마주 뭐야? 이거부터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교류 독감 터진 날 네이버에 조류까지만 치면 독감 테마주 그래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뉴스 보면서 모든 뉴스에서 테마주를 찾는 거죠, 이제. 자, 지금부터 선수끼리 화끈하게 놀아봅시다. 오케이. 제가 사실 실험을 했어요. 그 당시 핫하던 테마주 한 8개 정도 사들고 6개월 묵혔거든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5,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0 현대중공업만 플러스 한 15%. 제가 여기서 얻은 시사점은 뭐냐면 테마주에는 거품이 껴있다. 그리고 그 거품에서 제때 탈출하지 못하면 결국엔 실질가치로 수렴을 하게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개미는 죽는다. 근데 언제까지 그게 테마주가 있을지 그게 확실한 게 아니죠. 그걸 제가 몰라서 안 해요. 아, 그걸 아신다는 말씀이세요? 그걸 어떻게 아시죠? 근데 그거를 보려고 하면 이제 끊임없이 뉴스 트래킹 해야죠. 아, 왜 이러신 것 같아요? 성피 씨였다면 아, 나는 돈 안 잃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개월간 테마주가 있어요? 그렇게 가진 않죠. 애초에 테마주를 한다는 것부터가 지금 한참 인기가 왔을 때 물들었을 때 노젓는다고. 그러니까 딱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그래서 주가가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 탔다가 적절한 시점에 빠져나온다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빠져나온 시점을 놓치게 되면 굉장히 크죠. 그래, 주식이라는 게 나중에 묵혀두면 올라간다 그랬어. 초보자분들이 사실 손절이라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건 이제 주식에서 적당히 손해를 봤을 때 더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그냥 손해를 좀 보더라도 판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빠질 때를 그럼 어떻게 아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내가 3일 만에 그게 다시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 소스가 얼마나 강력하냐. 뭐 예를 들면 대선에서 반기문이 나온다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반기문이 나온다, 문재인이 나온다. 근데 문재인은 야권의 대표죠. 네. 근데 안철수가 나온다. 그러면 문재인에 비해서 안철수 팀은 좀 더 약해요. 그러면 또 안철수에 비해서 또 그 다음 주는 또 그만큼 더 약해요. 방금 좀 궁금한 게 강력하다, 조금 강력하다, 많이 강력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루뭉실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주식은 숫자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몇 퍼센트 갈 거다, 상승여력이 이만큼 있다. 굉장히 강력한 거는 어느 정도로 가는 거고 조금 강력한 거는 어느 정도로 가는 건지가 좀 근데 이제 그때그때 관찰을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느끼기에 좀 이런 것 같더라고요. 폭탄 돌리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전통적인 그 통과제리 폭탄 아시죠? 그거를 들고 이제 돌리는데 내가 갖고 있으면 1초에 1000만 원씩 나한테 들어와요. 근데 도화선은 타고 있는데 그 도화선이 얼마나 긴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간이 좀 큰 사람들은 한 5초, 10초 들고 있다 넘기고 간이 작은 사람들은 1초만 갖고 넘기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들고 터지는 사람이 골로 가는 거죠. 이렇게 나는 폭탄 언제 터질지 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방법들을 좀 떨어지는 와중에 대처를 어떻게 하냐 중요해요. 어디까지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건 미리 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지켜보는 유형이 되는 거죠. 아니요? 네. 이해 안 이해 안 되는데 됐어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아냐고요. 언제 떨어질지 떨어질 것 같은 거를 어제 어떻게 알아요? 그 하루 만에 떨어질 것 같은 거 내가 이걸 알아야 테마주를 좀 이용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똑똑해서 뉴스를 많이 봐서 이거 말고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은 건 투자를 애초에 안 하신다고 판단을 할 하셨는데 때 그걸 어떻게 아냐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테마를 반대로도 걸어놔요. 테마 두 개로 역테마로 역테마로. 예. 박기문하고 문재인 같이 걸어놓는 네, 그렇죠. 한 번씩 어차피 둘 중 한 명이 그러면 그걸 받잖아요. 그러면 뭐 똑같잖아요. 벌고 잃고. 근데 그 시간차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얘가 상승했을 때 팔면 되고 얘도 상승했을 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도박이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관점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아. 고스톱을 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아무 생각 없이 고스톱을 친다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패만 보고 앞에 있는 판 깔린 것만 보고 쳐요. 근데 타짜들이 돼서 머릿속에서 이쯤 내가 던졌으면 얘는 이 카드를 가지고 있을 거야. 얘는 이 카드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 서로 간에 그 심리전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자기가 확률을 높게 하면서 꾸준히 이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리드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주식판도 어떻게 보면 도박판에서의 승자도 있는 것처럼 방금 동일화시키신 것 같은데 도박하고 기술적 분석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타짜가 될 각오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테마가 좋다니까 이렇게 편승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인드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 마켓 리더가 돼야 된다. 네. 하나 찬양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 거기서 그렇죠. 오빠처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간 거예요?
토마토 먹어. 경청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가려고. 서로 지금 약간 배우는 느낌인데.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고 재미를 붙일 때 테마주를 했었어요. 뭐 벌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왠지 내 실력 때문에 버는 것 같지도 않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기업 가치에 수렴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테마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를 따라오르고 심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기업 가치랑은 사실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가치주라는 게 5년, 10년 뒤에 가면 무조건 평가는 받지만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이 그만큼 돈을 묶여놓는다. 사실 돈이 묶여있다는 거는 기회비용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데서 벌 수 있는데 굳이 왜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가치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 대표적으로 뭐 이채원 부장님도 계시고 메리츠 쪽에 존리 대표님도 계시고. 나이준 씨가 하는 기본적 분석, 기업 분석 같은 건 이제 회사에 대해 본질을 좀 알고 어떤 회사를 고를지 그 판단 기준이 된다면은 기술적 분석은 결국 투자를 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언제 이걸 사고 언제 팔 것인지에 대해 그런 연구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 분석 하시는 분들한테 궁금한 건 사실 그분들의 매매 방식이 좀 궁금해요. 이 기업에 대한 보고서가 나중에 틀렸다라고 하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매매를 어떻게 뭐 손절을 어떻게 하고 나오시는지. 떨어진 주식을 살 때는 분할 매수를 하는 편이고, 또 실제로 제가 들고 있는 주식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떨어질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도 분할 매도를 하는 편이에요. 분할은 이건 영업 비밀인가요? 몇 분할 정도 하세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기술적 분석을 안 하다 보니까 오늘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하면 많이 사기도 하고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매매? 투자? 매매. 분할 투자? 그냥 주식을 살 때 어떤 방법으로 사냐 이런 거예요. 립스틱을 한 10개를 사셔야 되는데 오늘 다 살 거냐 아니면 오늘 5개만 사고 세일할 때 기다릴 거냐 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유 적절하네. 완전 딱 와닿았어. 그러면은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거는 그 정량 분석 하신다는 분들의 그 목표 주가를 설정하잖아요. 이 목표 주가라는 게 상당히 항상 회의적으로 바라봐요. 왜냐면은 떨어지면 계속 목표 주가는 낮춰잡고 오르면 목표 주가는 계속 수정해서 높여잡고 막 이러니까 이 기준 설정해 놓은 게 이게 정말 제대로 맞나? 그건 사실 애널리스트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성이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요, 애널리스트들이 외압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평가하는 회사, 내가 목표 주가를 내는 회사에 가서 계속 정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별로 안 오를 것 같아. 사실 요만큼 오를 것 같은데 그걸 실제로 그만큼 쓴다. 혹은 떨어질 것 같은데 진짜 떨어진다고 쓰면요, 다음에 회사에서 미팅 잘 안 잡아주거든요. 있는 대로 목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항상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볼 때는 행간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애널리스트들이 처한 구조적인 그런 어려움도 좀 감안을 해서 리포트에서 내용 뽑을 것만 뽑아서 내 나름대로의 목표 주가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듣다 보니까 둘 다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당연히 확실한 게 있으면 확실한 게 있으면 다 돈 벌죠. 다 돈 벌죠. 애널리스트들이 왜 애널하고 말을 있겠어요. 하면서도 우리도 수익을 매번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진짜 다른 것 같은데, 기술하는 사람들은 그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는, 뭐 좋을 때는 맨날 좋다 얘기하다가 떨어지니까 이제 막 안 좋다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더 믿을 수 있는 걸 선택한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주 그냥 다른 선상에 있다기보다는요, 투자라는 거를 좀 뭐 이런 스코프를 놓고 봤을 때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주가는 똑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긴 하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같은 그 방향으로 가게 돼요. 기업 가치를 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거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위아래 높낮이를 보면서 어디 들어가고 어디 나와야 될지 보는 거기 때문에 짧은 호흡으로 보냐 긴 호흡으로 보냐, 뭐 짧은 스코프로 보냐 긴 스코프로 보냐, 이 그 차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돈만 많으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여기서 이렇게 짧게 치고 빠지고 이러면 되네요. 그렇죠. 돈 많으면 장땡이에요. 돈 많으면 사실 주가를 드라이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대선 테마주에 대한 한 줄 평. 맞추긴 어렵지만 맞추면 장땡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할까요? 네.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맞추면 장땡이지만 맞추기 어렵다. 맞출 수 없다. 거의 불가능하다. 저 같은 초보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냥 건전하게 항상 기업 가치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한 줄 평. 네. 돈이 있는 곳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오,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시장이 주목하는 곳에 주목하되 대신 언제든지 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 항상 주지하자. 초보 투자자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섣불리 내가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지 말고 조심조심히 투자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이것으로 오늘의 썰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